저녁 공기가 내려앉은 골목 끝 초인종 불빛이 작은 맥박처럼 깜빡였다. 택배가 오기에는 너무 늦었고 배달 앱 알림도 없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꽃도 선물도 들지 않았다. 손에 쥔 건 휴대폰과 준비해온 듯한 한 문장뿐 잠깐이면 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자택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로 끝났다. 당초 이 방문은 아무에게도 예고되지 않았다. 매니저에게도 소속사에도 심지어 당사자에게도 사전 연락은 없었다. 현관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된 건 문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와 간헐적으로 울리는 인터폰의 신호음. 지나가던 주민 몇몇이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는 단지 지금이 아니면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용기는 정작 상대의 준비와는 무관했다. 이찬원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거절은 명료한 메시지가 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은 오래전 이찬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한 선배 가수. 신인 시절 무대 뒤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한마디,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던 순간, 실력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라는 냉정한 편견과 어깨를 스쳐 지나가던 무심함. 그 모든 것이 지난 한 세월을 통과한 뒤에도 특정한 냄새와 소리처럼 불시에 되살아날 때가 있다. 이찬원은 한 인터뷰에서 노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번 무단 방문은 말하자면 그 기억의 문고리를 누르는 행위였다. 어떤 이는 묻는다. 그래도 와서 사과하려 했던 거 아닌가요? 한 번쯤 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과는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에 맞추어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사과를 청하는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권리는 언제나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있다. 상처처럼 마음에도 붕대 교체의 시간이 있다. 종종 지금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다직은 충분한 답이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가해 경험자, 상처를 준 사람, 중심의 화해는 피해 경험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2차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무단 방문, 기습적 사과, 잠깐이면 된다는 논리. 듣기에 간절해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는 방식일 수 있다. 용서는 종종 위대해 보이지만 경계는 언제나 필요하다. 용서의 시간표는 피해자의 것이라는 문장에 주는 의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선명해진다. 현장의 작은 목격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초인종이 2번 울리고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동안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차례 미안하다는 짧은 말이 이어졌고 마지막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멀어진 목소리가 남았다. 누군가에게는 숭고해 보일지 모를 그 장면도 당사자에겐 여전히 무례했다. 상처의 주인은 문을 잠그는 법을 배웠고 그 선택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팬 커뮤니티는 단번에 들끓었다.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 문 열지 않아서 다행.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존중해야 한다는 댓글이 상단을 채웠다. 언젠가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사과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댓글의 방향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했다. 피해자의 경계가 최우선이라는 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점 업계의 표정은 복잡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미안함이 진심일 수는 있다. 다만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했다. 사과는 공개적 수치의 기억을 떠올리는 자택 앞이 아니라 공식 창구를 통해 상대의 동의를 얻는 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배 후배 관계라는 낡은 언어, 얼굴 보고 풀자는 관성, 그리고 내가 너 키워줬다는 오만이 교차하는 한국 연예계의 풍경을 이 한 장면이 비추고 있었다.
이번 일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노동 환경을 다시 환기했다. 팬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아티스트의 집은 안전지대여야 한다. 문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다. 회복을 위한 고요와 작업을 위한 집중이 담긴 공간이다. 무단 방문이 사과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면 그 고요가 무너진다. 최근 업계에서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과 절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찬원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그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지금은 음악에 집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앨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의 공간과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했다. 방송과 예능 섭외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지만 한동안 인터뷰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무대 아래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태도. 그 균형이 이번 일로 더 단단해졌다.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이 개인의 드라마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찬원은 후배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오래된 갑질과 권위적 문화를 언급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폭로가 아니라 시스템을 향한 문제 제기였다. 무대 위의 존중은 박수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디션의 언어, 대기실의 분위기, 회식 자리의 농담. 작은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자존감을 만든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모여 업계의 품격을 만든다. 이쯤에서 화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는 종종 화해를 사진 찍는 장면으로 상상한다. 포옹, 악수, 미소, 그리고 기사 제목. 하지만 진짜 화해는 카메라 바깥에서 시작된다. 사과는 상대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고, 용서는 스스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고독한 과정이다. 둘 사이의 산처럼 놓인 침묵을 서로의 속도로 오르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 배움이 끝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는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해 경험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공공의 무대를 빌리지 말 것. 둘째, 상대의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답을 기다릴 것. 셋째, 거절을 끝으로 받아들일 것. 넷째, 그동안의 언행을 되짚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구조를 바꿀 것. 사과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변화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누적되어야 언젠가 문 앞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업계가 온다. 팬들에게도 숙제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돕는 일, 호기심보다 경계를, 속보보다 회복을 응원하는 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과도한 추측과 신상털기는 상처의 종류만 바꾸고 새로 만드는 일이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음악으로, 공연장 에티켓으로, 건강한 팬덤 문화로 돌리자. 콘서트가 끝난 뒤 객석을 정리하고,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을 제지하고, 아티스트의 작업물을 정당하게 소비하는 일, 멋진 팬덤은 그렇게 완성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찬원의 선택을 기억하자.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용기라는 사실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사과는 좋은 의도라는 포장지로도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오늘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내일의 화해 가능성을 닫았다는 뜻도 아니다. 경계 위에 세운 조용한 표지판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지판은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선택의 주인은 당사자다. 음악은 계속된다. 스튜디오에 불이 켜지고 마이크 앞에 선 이찬원은 다시 호흡을 고른다. 노래는 그에게 가장 오래된 언어다.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음표에 걸어 보내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자리들의 멜로디를 붙인다. 무대 위에서는 담담하고 무대 밖에서는 단호하다.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어쩌면 그것일지 모른다. 상처를 무대에 올리는 법도,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도 둘 다 가수가 배워야 할 프로페셔널리즘의 일부라는 것. 혹시 당신이 오늘 우연히 누군가의 초인종을 누르고 싶어졌다면 먼저 메시지함에 남겨라. 괜찮다면 언제든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다려라. 기다림은 사과의 내용이고 존중은 사과의 형식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질 때 비로소 문은 스스로 열린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첫걸음은 눈물이나 포옹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고개 끄덕임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간단하다. 더 천천히 말하고, 더 조용히 다가가고, 더 오래 기다리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한 사람의 삶에는 밤과 아침이 오고 간다. 그 리듬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를 가수로,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첫 매너다. 오늘의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편함이 변화를 부른다. 그리고 변화는 결국 더 나은 무대를 만든다.